9번 가보도록 하죠. 9번.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에서 제한된 범위를 줬어요. x가 0보다 클 때. 이때 y는 fx라고 불리는 것은 x분의 1에 대한 그래프래요. 이에 대한 정의역.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함수에서 gx를 줬어요. 정의역에 또 제한 범위가 걸렸어요. 이번엔 x가 0보다 작을 때 그때 gx에 대한 그래프는 x분의 4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게요. x분의 1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gx x분의 4라고 불리는 것은 분자에 오는 상수가 절대값 k가 크면 클수록 원점과 멀어지니 원점과 좀 멀리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냐? 이 하얀색 함수는 x가 0보다 클 때만 그리라고 하니까 지워. 괜찮아?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x가 0보다 작을 때만 그리라고 하니까 이쪽 지워. 이해해? 지금 현재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면 fx의 치역이라고 불리는 함수값은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고, 그리고 빨간색 gx에 대한 치역은 함수값의 범위는 0보다 작은 모든 숫자가 되는 거 맞죠? 이게 지금 현재 이미지예요. 괜찮습니까? 난 여기다가 f를 갖다 그린 것이고 여기다가 누구를 갖다 그린 거예요? g라는 걸 갖다 그린 거예요.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라는 거죠. fx 그래프 위에 한 점 px1, y1가 여기 위에 움직이는 동점이 있대요. 동점 P라고 불리는 걸 우리가 x1, y1이라고 하자. 움직이는 점이요. 정해지지 않은.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동점 Q가 있대요. 동점 Q. 동점 Q의 좌표는 x2, y2라고 하자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놓고 서로 다른 두 점을 잇는 직선은 유일하니 그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라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와볼게요. 동점이 있고 동점이 있을 텐데 우리들의 이런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볼게. 우리는 얘가 위의 점이니까 P라고 불리는 이 점은 우리는 얘 위의 점이니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미지수의 개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잖아. 그래서 그 y좌표를 y1이 아니라 y1 자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x1분의 1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q의 좌표라고 불리는 것은 x2, y2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y2라고 불리는 건 얘 위에 있는 점이니까 x2분의 4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기울기 m이라고 불리는 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으시다면 m이라는 건 델타 x분의 델타 y,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니까 나는 x1 마이너스 x2분의 여기서 여기를 뺀 x1분의 1 마이너스 x2분의 4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볼게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봤더니 여러분한테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기울기를 m이라고 하였을 때 m 곱하기 x1 마이너스 x2의 전체 제곱에 무슨 값을 구하라는 거죠?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일로 와주시게요. 내가 m을 x1, x2로 표현했으니 얘를 여기다가 쏘도록 대입을 하시게 되면 분모에 있는 얘 하나 죽고 분자에 있는 얘 하나 죽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죠. x1분의 1 마이너스 x2분의 4 그리고 x1 마이너스 x2의 무슨 값을 구하여라? 최소값 좀 구해줄래? 라는 게 문제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얘를 전개해봐. 산술 기하를 배울 때도 전개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쳤고 얘 자체를 전개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되면 1,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 플러스가 돼서 4, 그래서 5 더하기 이렇게 정리되었을 때 마이너 이렇게 갖다 쓸게. 마이너 x1분의 x2 그리고 이렇게 정리되었을 때 마이너 x2분의 4x1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했어? 그런데 말이야, 봐봐. x1은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x1의 값은 양수야. 괜찮아? 그리고 이고 x2라고 불리는 것은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2, 즉 Q점의 x좌표는 음수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해?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젠 주의야. 주의.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눈에는 5-2라고 불리는 얘가 여러분 눈에도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 5 플러스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괜찮아? 이게 바로 5 빼기 2인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럼 봐봐. 잘 들어봐. 여러분 눈에 이 문제가 주의사항인 이유가 있어. 너의 눈엔 얘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5 더하기 마이너 x1분의 x2 다시 더하기 그리고 나서 뭐 마이너스 x2분의 4x1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라고. 얘 무슨 값을 구하라는 거지?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선생님 내가 왜 이렇게 봐야 되죠? 라고 물으신다면 x1 자체가 양수야. 그리고 x2가 음수야. 양수분의 음수는 음수야.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 동그라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마이너스 a가 양수니 음수니 물었을 때 마이너스 a는 음수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섭하죠. 괜찮아? 왜 a의 값이 마이너스 2이면 양수인 거고 a의 값이 2이면 음수인 거잖아. 괜찮아? 즉 x2는 양수야. x1은 음수란 말이야. 얘를 세모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가 있는 채로 얘가 양수인 거야. 괜찮아? 이게 주의사항이야. 뭔 소리인지 이해해? 그러면 동그라미 자체,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동그라미 자체가 양수고 마이너스를 포함한 세모 자체가 양수니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 산수의 기하죠. 괜찮습니까? 산수의 기하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라고 불리는 것은 크거나 같아. 누구의? 2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수의 기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값은 크거나 같습니다. 우리 둘이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찍찍 사라지고 마이너 마이너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가 4가 되죠. 괜찮아?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최소값은 뭐예요? 4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5가 있대죠. 그래서 플러스 5 플러스 5 해주죠. 똑같이 안 변해. 괜찮습니까? 그러면 4 더하기 5니까 최소값은 뭐가 됩니까? 9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답이라고 할 거예요. 이때 되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 자체가 양수인 거고 이 자체가 양수인 겁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해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언제 최소값을 갖습니까? 라는 것까지 우리는 산수의 기하에서 중요하니까 언제 최소 갖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을 테니까 마이너스 x1분의 x2랑 같다. 누가? 마이너스 x2분의 4x1이 같을 때요. 이때 최소값 갖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값 갖는 것은 어디다 쓸까? 이거 잠시 지울게. 언제 최소값 같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x2의 제곱이 4x1의 제곱과 같을 때입니다. 즉 x1이라고 불리는 것은 x2라고 갖다 붙일게요. x2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2x1 또는 x2라고 불리는 것은 마이너스 2x1 얘네들을 제곱해도 다 얘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데 x2는 뭐라 그랬어? 음수라 그랬어. 그럼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잖아. 말이 안 돼. x1은 뭐 해야 되는데? 양수해야 되는데. 괜찮아? 그래서 바로 이것. 괜찮아? x1은 양수, 거기에 마이너스 2배 하게 되면 얘가 음수. 오케이? 이것이 바로 최소값 갖는 조건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주의해갖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이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이 다른 반 수업을 할 때 3가지로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2가지 풀이를 먼저 제공할 테니 2가지 풀이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로 달 풀이가 학생이 실전에서 말이야 2번째 풀이보다는 첫 번째 풀이로 갈
확률이 크고 두 번째 풀이를 생각하는 것이 학생한테는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첫 번째 풀이부터 해드리도록 할게. 10번 문항을 여러분들과 해석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울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찍을 사람 찍으시면서 꼭 집에 가서 연습하길 바래. 10번 문항을 잠시 먼저 보면, 지금은 내가 푸는 거니까 네가 푸는 게 아니잖아.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을 해줘야 해. 유리함수가 있게, 유리함수 fx가 있대. fx라고 불리는 건 x-3분의 4 플러스 2고 정의역, 제한 범위가 있대. 정의역이라고 불리는 건 x가 3보다 클 때만 생각하자라는 거야. 그래프 위에 한 점 P와 두 점 A, B에 대해서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소값 좀 구해달래. 그러면 얘 위에 동점 P가 있어. 움직이는 점이야. 그리고 나서 고정된 정점이 두 개 있어. 고정된 점. 걔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A라고 불리는 건 4,0, B라고 불리는 건 뭐? 0,2.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 선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묻고 있어. 무슨 소리냐? 지금 여러분한테 묻는 것은 PA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PB라는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 자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할게 얘들아. 집중. 현재 사항부터 분석하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하였을 때 점근선 와주세요. x는 3 그리고 y는 2. 나 점근선의 교점 3,2. 그렇게 그림 3보다 큰 부분만 그리라고 하였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나야. y는 fx. 상황 분석하자. 여기 위에 움직이는 동점 P가 있어. 그리고 A라는 점과 B라고 불리는 이 점은 고정된 정점이야. 그치? 그럼 볼게. 4,0이라는 점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4라는 라인 이 좀 아래 한 요 정도의 4,0을 가져다 밀게. 괜찮아? 이게 바로 지금 A라는 점이야. X좌표가 0이야. Y좌표가 0이야. Y좌표가 0이면 X축을 이렇게 호도록 작도하시면 되지. 그리고 4,0이라는 점이 작도했고 0,2가 있대. 0,2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점이야? 얘 위에 있어. 그래서 여기가 0,2야. 이 점이 바로 P야. 괜찮아? X좌표가 0이니까 Y축을 이렇게 작도하면 돼. 그럼 여기가 원점이었겠지. 이게 지금 현재 사항이야. 그렇죠? 그렇고 나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야. 누구를 묻고 있는 거냐? P가 어디 있을진 모르겠지만 P가 이런 데 있을 때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 괜찮아? 에 무슨 값을 묻고 있다고? 최소값을 묻고 있다고. 괜찮아?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가장 크냐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P의 좌표를 모르니까 P의 좌표를 세팅할게요. 세팅. P의 좌표를 어떻게 세팅할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세팅하겠죠. T, 라고 놓고 T-3분의 4 플러스 2라고 아마도 이렇게 세팅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서 직접 구하려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노력하시지 않냐라는 거야. 괜찮아? 직접 어떻게 구하려고 노력하실 거냐면 길이의 제곱, 길이의 제곱의 합이니까. 맞아? 직접 보이는 그대로 내가 이 식을 갖다 쓰게 되면
보이는 그대로 만약에 이 식을 갖다 쓰게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죠. PA의 길이의 제곱은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원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가 생기는 거 맞죠? 근데 제곱을 했으니까 루트를 제끼고 나서 이렇게 아마 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지. PA의 제곱은 여기에서 여기 좌표, 즉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T-4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 T-3 4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괜찮아? 이것이 바로 PA라는 길이에 대한 제곱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PB라는 길이 이제 PB라는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루트를 제낀 채 가면 되니까 여기서 여기 갖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 T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이제 빼기 2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T-3의 4의 전체 제곱. 괜찮아? 이렇게 변신하지 않겠니?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그쵸? 학생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냐라는 거죠. 그럼 식을 잠시 여러분 가져다 쓰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정리하자.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이 되고 거기에 더하기, 얘는 어떻게 됩니까? t-3의 전체 제곱에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고 거기에 더하기, 우리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때릴 거니까 t-3에 갖다 붙여서 16이 되면서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t제곱분의 더하기 t-3의 전체 제곱에 16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될 거야.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해? 괜찮아? 그런데 둘을 더하래. 둘을 변변 뭐하래? 더하래.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식이 될 거야. 2t의 제곱,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8t, 그리고 우리 둘이 더하니까 더하기 t-3의 전체 제곱이 2개 있으니까 32가 되고 더하기 t-3분의 16 더하기 20에 나 무슨 값을 묻고 있어요? 지금 최소값을 묻고 있어요.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식도 무지막지하게 짜증이 나고, 다시 뭐 한다고? 식도 무지막지하게 길어서 뭐해? 짜증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한 최소값을 묻고 있어요. 우리는 고학년이 아니에요. 얘를 함수로 바라봐서 함수에 대한 최소값을 잡을 수가 아직 기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젠 그게 문제겠죠?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해요? 괜찮아? 이거를 지금 보기가 학생은 지금 어떻게 따라온 거예요? 있는 그대로 P의 좌표를 t, t-3분의 4 플러스 2라고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온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무지막지한 식이 탄생되더라 이거죠. t-4, t-3분의 4 플러스 2 제곱 똑같이 간 거고 여기에 제곱이니까, 그리고 나서 PA라는 길이 맞죠? 그 다음에 PB라는 길이를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그대로 오신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걔를 제곱한 다음에 이쁘게 뭐 했다고요? 지금 정리를 하셨다고요. 정리하셨더니 얘의 최소값을 이젠 구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뭐가 된다는 거야?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이해해요? 여기서 이제 대박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제 내가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 사항이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렇게 원래대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져요. 물론 우리가 식변형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실을 아냐면 t의 값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t가 3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괜찮아? t가 뭐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안다고? 3보다 크다는 사실을 안다고. 그러니까 얘도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전체 얘도 결국은 양 수가 되고, 얘도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전체 양 수가 되는 거 맞죠? 괜찮아?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내가 산술기하를 쓸 때 얘를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에 대한 나보고 지금 무슨 값을 묻고 있으니까 최소값을 묻고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말이야 이 식을 변형을 들어가야 해. 둘이 곱했을 때 없어지게끔 뭐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변형이 들어가줘야 돼. 그럼 봐봐, 학생 입장에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조율할 거냐면 t-3의 제곱이 싫어. 그래서 나 여기를 t-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괜찮아? 갖다 쓰게 되면 여기다가 2를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2t의 제곱 나오죠. 맞아? 근데 플러스 몇 t가 나와요? 마이너스 12t가 나오죠. 그쵸? 뭔 소리인지 지금 이해해요? 그럼 나 여기다가 플러스 몇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2t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12t가 나왔어.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4t가 돼야 해. 그쵸? 맞아요? 그래야지 식 자체는 변하지가 않잖아.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플러스 몇이 나와? 9 플러스 18이 나와. 근데 여기는 플러스 1에 그럼 플러스 1을 이렇게 갖다 쓰게 되면 전체 식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쪽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야. 괜찮아? 얘 제곱하게 되면 2t 제곱 마이너스 몇 t 나와? 12t인데 플러스 4t 돼서 마이너스 8t 플러스 2랑 여기서 나오는 플러스 18 하게 되면 20 나오는 거 맞지? 그래 놓고 똑같이 갖다 쓰자는 거야. 아, t-3의 제곱에 32 더하기 t-3의 16 이렇게 갖다 썼어. 괜찮아? 그러고 나면 또 여러분들한테는 짜증이 난다라는 거죠. 어떤 짜증이 나는 거냐면 잘 들어봐. 얘는 이제는 어떡할 건데? 예. 그래서 식변형이 한 번만 다시 들어가. 그 식변형을 여기다 갖다 쓸게. 여기 밑에다 잠시 갖다 쓸게. 이 녀석도 여기도 없애주기 위해서 t-3을 잠시만 곱해봐. t-3 곱하면 여기는 어떻게 돼? 4. t는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몇 나와? 10이 나오지. 근데 그게 플러스 2가 돼야 해. 그럼 너 여기다 플러스 몇이라고 갖다 쓸 거야? 10. 4라고 갖다 쓰면 전체 식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얘는 오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넣었을 때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젠 t가 3보다 크다는 건 여기 위에다 잠시 갖다 쓰고 저식 갑니다. 2배 t-3의 제곱이라고 갖다 쓸게. 그리고 더하기 재봐봐. t-3의 제곱분에 뭐를 갖다 쓸게? 32를 갖다 쓸게. 거기 더하기. 여기 집중해. 4에 t-3을 갖다 쓸 거고 더하기. 다시 해. t-3분의 16을 갖다 쓸 것이고 최종 마무리 여기다가 플러스 14를 이렇게 갖다 쓸게. 그러고 나면 잘 들어봐.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야. 괜찮아? 그러면 빨간색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라고 불리는 건 양수니까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우리들이 곱하면 뭐가 되는 거지? 여기가 64가 돼. 괜찮아? 맞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말이야. 노란색을 봐봐. 얘를 동그라미 얘를 세모라고 할게. 그럼 노란색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값은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우리들이 곱하면 뭐가 돼? 다시 64가 돼. 이해해? 근데 이것들을 더해주려면 등호의 성립 조건이 같아야 해. 빨간색의 등호의 성립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t-3의 4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꼴이야. 괜찮아? 우리들의 등호 성립 조건이 같아야 해. t-3의 제곱이 뭐가 되는 꼴이야? 마찬가지로 4가 되는 꼴인 거 맞죠? 무슨 소리냐면 빨간색의 등호 성립 조건은 여기다 잠시 갖다 쓰게 되면 t-3의 4제곱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16이 돼. 그리고 얘의 등호 성립 조건은 t-3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야. 이해해? 그럼 원래 t-3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인데? 4인데 마이너스 4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 t는 양수니까. 이해해? 그래서 우리의 등호 성립 조건이 뭐하다는 거야? 어차피 같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봐봐. 빨간색의 최소값 몇이야? 루트 64는 8이지. 그래서
16 더하기 노란색의 최소값 뭐야? 마찬가지로 16이지. 괜찮아? 거기에 아까 있었던 플러스 누구야? 얘 14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바로 최소값 답 뭐가 된다는 거죠? 46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은 46이에요. 근데 해설지는 이렇게 풀질 않아요. 학생은 이렇게 가는 건데 어느 포인트가 어렵냐라고 한다면 이 포인트가 당연히 어렵죠. 이 식을 보고 얘를 어떻게 처리해 줄까? 라고 해서 식을 뭐 하는 거 자체가 변형시키는 거 자체가 이해해? 산술기하를 쓰려고 이 변형시키는 거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하는 것도 능력이긴 한데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로 아마 숨만큼 해설은 되어 있을 텐데 그 해설 또한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총 4가지로 풀어줄 수가 있구나 이 문제를. 이게 바로 첫 번째 풀이었어. 학생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 맞죠? 근데 이 사항을 극복해야 해. 여기까지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해? 마치 이런 느낌이야. 얘를 훈련한다는 건 잠시 지울게 이젠. 얘를 훈련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지. 선생님 내가 선생님처럼 어떻게 저렇게 식을 변형해요. 난 못할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대한 기본 컨셉이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A가 3보다 클 때 A 더하기 A 마이너스 3분의 만약에 4 더하기 7의 최소값 좀 구해줘 라고 물으신다면 얘 양수고 얘 양수인 건 맞는데 내가 원하는 건 동그라미랑 세모랑 곱해서 뭐가 되는 걸 원해? 쌍 문자가 사라지고 숫자만 남는 걸 원하잖아. 그래서 너는 여기서 뭐가 들어가? 식 변형이 들어가지. 식 변형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A-3이라고 갖다 쓰고 나는 A-3분의 4라고 갖다 쓰고 여기 마이너스 3 해줬으면 플러스 3 해줘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10의 최소값 이렇게 바꾸지. 괜찮아? 그러고 나면 나는 동그라미 나는 세모야. 괜찮아?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라고 불리는 건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라고 불리는 것 자체는 뭐가 되는 건데? 4가 되는 건데. 맞아? 거기에 플러스 10 붙었으니까 나 여기 똑같이 플러스 10 갖다 붙이면 되잖아. 이해해?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14다라고 이렇게 식변형이 들어가는 거 맞지? 그쵸? 그거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이었다라는 거야. 물론 등호의 성립 조건은 A-3의 제곱은 4가 되면 A-3이라고 불리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때 두 가지의 값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건 A가 3보다 커야 되니까 그 값을 원하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풀이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3가지 풀이를 다 해드리긴 할게요. 그런데 두 번째 이 풀이를 한번 볼게요. 한 가지 풀이는 이제 고3용 풀인데 그건 선생님이 설명만 할게. 총 4가지로 풀 수 있을 텐데 두 번째 솔2는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평행이동을 해도 고유의 성질, 선분의 길이 또는 넓이 변하지 않는다. 얘를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현재 사항 있잖아. 이 fx라는 그래프가 x-3분의 4 플러스 2였던 거야. 그런데 얘가 짱나. 그래서 이 현재 사항을 평행이동으로 갖다 붙일게. 우리 평행이동하자. 어떻게 평행이동할 거냐면 x축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x 대신 나는 x 플러스 3을 집어넣고 싶어서 x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라고 물으신다면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할게. 그러면 저 식은 어떻게 바뀌냐라고 했을 때 fx라는 걸 새로운 함수인 이제 hx라고 한다면 hx라는 함수는 x축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x 대신 x 플러스 3을 대입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x분의 4라는 그래프가 돼요. 괜찮아? 그러고 나면 A'이라는 점은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했을 때 똑같이 A라는 점은 A'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왔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뭐가 돼요? 2가 돼요. B'이라는 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0,2라는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땡기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0이 돼요. 그럼 식은 훨씬 가벼워져요. 어떻게 가벼워지냐? 얘 위의 점 바뀌어요. 정의역이 바뀌어요. 얘를 내가 똑같이 여기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해서 이 P라는 점을 t, t분의 4라고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x축으로 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t의 값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괜찮아? 그런 다음에 얘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식 아까 있잖아. 여기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훨씬 쉽게 보일 거야. 반드시 한번 연습해봐. 괜찮아? 반드시 여러분들 평행이동해도 어차피 고유한 선분의 길이는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풀게 되면 식이 좀 더 가벼워져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풀린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요? 잠시만 한번 해볼게요. 내가 파푸스의 중선정리는 다음에 무리함수 빨간 딱지를 풀기 전에 여러분한테 해드릴 거고 아니면 인강을 찍어드릴게. 잘 봐. 이때는 P I 프라임 제곱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T-1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T분의 4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PB 프라임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으신다면 T 플러스 뭐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T분의 4의 제곱이 돼. 얘다 전개해갖고 갖다 쓸게.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전개하자. T제곱 T제곱 나와서 2T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T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몇 T? 6T. 그래서 플러스 몇 T? 4T.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 T제곱분의 16. 여기서도 나오는 거 T제곱분의 16. 그래서 T제곱분의 전체 몇? 32. 거기에 더하기 여기서 나오는 거 T분의 몇? 둘이 곱한 다음에 2배 때린 거니까 16 더하기 마지막 상수 처리 9 나오고 4 나오고 1 나오니까 어떻게 돼? 14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너를 동그라미라고 불게, 너를 세모라고 불게.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라고 불리는 것은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우리 둘이 곱하면 몇이 되는 거고 64가 되는 거고, 나는 너를 동그라미라고 볼게, 나를 세모라고 볼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다시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어떻게 돼요? 똑같이 64가 돼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14 이쪽으로 갖다 붙이자는 거죠. 그러면 아까 했듯이 16 더하기 16 더하기 똑같이 14. 이해해? 좀 더 편히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물론 고난도 문항입니다. 산술기하에서 여러분들 식변형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다만 선생님이 두 번째 풀이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평행이동에도 고유의 성질인 부피, 넓이, 길이, 부피 아니고 넓이, 길이들이 변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선생님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한 풀이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1일 과제 여러분들 꼭 밀리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 것도 있으니까 숙제를 열심히